잘 마무리하는 것도 잘 사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삶의 끝을 향한 태도. 이제야 생각하게 되는 것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먼저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는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서워지기도 하고 아직 못다 한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직 한참 사실 분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꺼내지 못하고 혼자만 끌어안고 있었던 적도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도 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무겁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을 더 잘 살게 해주는 방향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가 했던 말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끝을 조금씩 의식하게 되는 이 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무겁지 않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게. 우리가 함께 살아온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부 공자는 죽음을 어떻게 보았을까?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에게도 거침없이 물었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스승의 말에도 반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도 그런 자로를 때로는 나무라면서도 어딘가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그러자 자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의 답은 간결했습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 대화가 처음에는 공자가 죽음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슬쩍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공자는 죽음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먼저라고 한 겁니다. 죽음을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삶을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너무 두려워서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집착해서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경계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것이 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전염병이 돌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공자는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었을 때 공자는 크게 슬퍼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삶 전체를 가로막도록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삶과 죽음의 지혜입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홀로 섰고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닙니다. 나이 듦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나이에 다른 깊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2부 아름다운 마무리.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예리를 강조했습니다. 예는 단순히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관계도, 감정도, 삶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래된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였는데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도 싫어집니다. 반대로 그 서운함을 제자리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서운함이지만 그게 그 관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도 제자리에 있고 서운함도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서운했던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보는 것, 해주지 못한 말을 이제라도 전하는 것, 오래 미뤄온 일을 정리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공자는 평생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인과 예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뜻을 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군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유랑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공자의 나이는 이미 60이 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원했던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에게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나눈 사랑, 내가 가르쳐준 것들, 내가 보여준 태도, 그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한때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완벽한 마무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진심이었던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려 했던 마무리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놓지 않았던 마무리입니다. 공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잠부 남겨질 것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실질보다 앞서면 군자가 부끄러워한다고요. 화려한 말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쓴 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 가장 진하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 질문은 허영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것들이 오래 남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던 그 시간, 맛있다고 특별히 챙겨줬던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받은 사람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0명에게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당신이 한번 해준 밥, 당신이 건네준 말 한마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공자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공자에게 배운 3,000명의 제자들.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것을 살았을 겁니다.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이웃을 그렇게 대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아낸 방식은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남겨질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미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부 지금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 공자는 아까운 제자 아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크게 통곡했습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하고 가난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배움에 정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아내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바가지로 좁은 골목에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러자 공자가 답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통곡하겠느냐. 공자는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스승이라는 자리에서, 어른이라는 자리에서 슬픔을 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 기쁠 때 기뻐하는 것, 그 감정에 충실한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너무 잘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눈물이야 하면서요. 어른은 울지 않아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강함이 가족을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강함 뒤에서 혼자 얼마나 많은 것을 삭혔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올 때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조차도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사람다움이었습니다.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마무리 준비입니다. 먼 훗날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것, 오늘 먹는 밥 한 끼를 감사히 먹는 것, 오늘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그것들이 쌓여서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바람, 옆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느끼는 것, 그게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삶을 아직 모르는데 어찌 다른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이 삶을, 오늘 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부 감사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듣고 자연 속에서 거닐었습니다. 무거운 사상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몇 달 동안 그 여운이 남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고 싶다는 제자의 말에 공자가 깊이 공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자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말했습니다. 즐거운 삶을 말했습니다. 그 즐거움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짜인 것들에서 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남을 위해 일하면서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을 지켰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이 세 가지를 매일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이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한 반성이었습니다.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자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매일 저녁 그렇게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증자가 매일 점검한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했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잘 익혔는가? 거창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람답게 살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식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늘 감사했던 것 하나, 오늘 잘했다 싶은 것 하나, 내일 해보고 싶은 것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했던 것을 찾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큰 것들만 보입니다. 건강한 것, 자식들이 잘 있는 것.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던 것,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준 것,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그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낸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부 나이 듦은 쌓임입니다. 공자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듦을 통해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고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야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말을 천천히 읽어보면 공자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이 되어서야 겨우 섰다고 했습니다. 40이 되어서야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50이 되어서야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공자도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후회스러운 시간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들입니다. 나이 듦은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이 예전만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몸이 겪어온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무릎으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지, 그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아왔는지, 그 기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겨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살아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기다리는 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사람을 더 넓게 이해하는 것.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익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공자가 70에야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 경지. 그것은 평생의 공부와 경험이 쌓여서야 도달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7부 혼자가 아닙니다. 공자는 제자들 없이는 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혼자 방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길을 함께 걷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공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공자가 인연이라는 글자를 중심에 두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 인과 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다움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녀들은 바쁘고 예전처럼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은 진짜입니다.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도, 멀리 사는 형제도, 연락이 뜸해진 자녀도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것도 하나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덕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나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진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70이 되어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평생의 공부와 경험이 쌓여서 비로소 도달하는 자유. 우리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을 겁니다. 쉬웠던 날보다 힘들었던 날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끝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답게, 끝까지 진심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평생 말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요. 이 말은 오늘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남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